저는 계명 목요철학원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뇌빈 순서도 제가 조금 빼겠습니다. 일정이 좀 바쁘기 때문에 먼저 오늘 2024년 하반기 차문학술대회와 관련해서 개회사를 해주실 저희 계명 목요철학원 박혜선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하반기 저희 계명 목요 철학 인문 포럼의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 그리고 하반기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차문화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학기 때 상반기 때는 차 문화와 저희 한국 차 문화 차 도구에 관련해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차 문화와 자연관, 특히 찬물 그리고 차를 마시는 이 공간의 중요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하반기 차문화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반기 저희 목요철학 인문 포럼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하반기도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민 인문 포럼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을 학기 저희 목요 철학 전체 포럼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차문화 심포지엄은 차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우리 수성구청 김대건 구청장님 덕분에 계속 장기적으로 이런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민 여러분 다시 마지막 시민 포럼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청장님 소개해드리고 오늘 인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 시민 구청장님 인사를. 예. 오늘 구청장님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것도 수성구에 또 작은 불도 있었고요. 이렇게 현안들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짧게 축사 말씀 드리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차학술대회 후원자이시면서 또 사실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모신 자리에서 주인이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게 예의는 아니지만 더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건 수성구청장님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말입니다만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차문화 포럼에 함께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자 여러분 또 오늘 토론자 여러분 멀리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박혜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재승 교수님 계대 목요철학 세미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이 목요 철학 세미나를 듣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특히 철학에 대한 어떤 그 접근과 또 지금까지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문화 포럼도 여기에 좀 부탁을 해서 계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차문화 포럼을 하게 된 배경이 참 구청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15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못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차가 오랜 전통과 또 깊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많이 좀 처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 너무 행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차문화의 원형 그 근거들을 전체를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개통화하고 깊이를 좀 더해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토론하고 발표하게 해서 이 자료들을 모으고 축적해가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진정 근거 있는 자료로 정립될 때만이 우리 한국의 차가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 차를 배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외국 선생님 이분들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을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통해서 그 근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차와 정신, 또 차와 예술, 차와 공간, 또 제다와 행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근원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근원을 일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진공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현상의 결과인 차를 통해서 그 근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차를 통해서 한 인생의 변화를 겪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시간 되시고 원래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뒤로 이렇게 하고 먼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이 차문화 학술 대회와 관련해서 두 분 국회의원께서도 이렇게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물론 여기 이 수성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요. 현재 국회 부의장이십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의 축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주호영입니다.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계명대 목요철학원 박예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잔의 차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차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통찰과 풍부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역시 수성구 지역구를 두시고 있는 이인선 의원의 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차 문화의 자연관을 일달을 주제로 열려 더욱 뜻이 깊습니다. 전통문화 발전에 애쓰시며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계명목요철학원 박예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발제를 담당해 주시는 이병인 명예교수님, 정영식 교수님, 김길령 교수님, 그리고 박종일 교수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 고유의 차 문화와 예절 명맥을 이을 수 있는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것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에 앞장서시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저희들 하반기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과 관련된 좋은 말씀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차문화 학술 심포지움 한국 차문화의 자연관을 읽다라고 하는 주제로 4개 꼭지 주제 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제자입니다. 찬물의 특성과 기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이병인 부산대 명예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들 2년 전에 차학술대회에 오셔서 다부와 관련된 문헌학적 고찰을 이제 해주셨던 분인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차산업 문화전공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만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한제 이목 선생의 종손이죠? 어떻게 됩니까? 예? 16세 손이십니다. 예. 그래서 한제 이목 선생 기념사업회 지금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그리고 경상남도 등등에서 환경영향 관련해서 심사위원 등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많은 저서를 세상에 내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보국차문화총서 1, 2에서 한제 다부연구라고 하는 책을 22년 그리고 23년에 내셨고요. 3권이네요. 한국의 찬물 해서 2024년 올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의 날 유공자 표장을 받으셨고요. 다촌 문화상 학술상 그리고 퇴직하셨네요. 옥조 건정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강연해 주실 이병인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받은 부산대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이병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한 시간이 한 3, 4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물이란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찬물의 어떤 과학적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소개하셨던 제 양력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게 우선 이 서론과 찬물의 과학으로서 차의 주요 성분 그리고 찬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인자 그리고 찬물의 용수 기준에 대해서 찬물의 과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제 세 번째는 21세기 오늘날 한국의 찬물이 어떤 것인가 찬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한국의 주요 산중 약수와 주요 생수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명산 명수로서 12대 명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차에 있어서의 물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옛날부터 유명한 차인들은 대부분 이 수질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어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요즘도 여러분이 그 주요 워터 소믈리에라고 해서 물을 판별하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 품평사처럼 물 품평사도 있는 그런 어떤 이 중요성은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잘 드러낸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명나라 때 장대복의 그 매화 초당 필담에 보면 차의 성질은 물에 의해 나타나는데 8의 차가 10의 물을 만나면 차도 10이 되고 이 8의 물로 10의 차를 우려내면 차 역시 8이 된다고 해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그 당나라 때 다경을 지은 유구라든가 우리나라 동다송을 지은 초의선사 등은
대표적인 차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수질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경이나 동다송 다신전에는 물에 대한 품평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차를 드시고 오셨을 텐데 그 찬물 중에는 차의 유효 성분이 한 0.1% 정도가 통상 이 차에서 우러나오는 성분이고 나머지 99.9%는 대부분 순수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이만큼 양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수질적으로도 큰 이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물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특성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찬물의 용수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적당한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우리 찻잎의 대표적인 우리 성분들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찻송에 있는 이러한 유용한 성분들을 마시는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테킨이라는 것은 한 20 내지 35%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카페인,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가 차를 우려 마시게 되면 물 속으로 용출되어 나오는데 그때 어떠한 특성이 우리 그 성분을 좌우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표적인 카테킨의 종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카테킨의 화합물인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산화하게 되면 플라보놀, 차황소, 차홍소, 차갈수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산화를 하면서 이렇게 황색, 홍색, 젓갈색으로 이 변해가는 이 과정이 차의 산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차의 유효 성분들이 이제 참맛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는 영양인자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물의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물의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우리냐, 낮은 온도에서 우리냐에 따라서 떫은 맛과 이 단맛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길면 당연히 이 용출 성분이 많이 나오니까 내용이 훨씬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물과 차의 비율, 이 농도 차이에 따라서 이게 이 차맛에 영향을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가지고 있는 수질 특성에 의해서 차맛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물의 수질 특성 중에서 어떠한 성분이 과연 차맛을 좌우하는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수소이온 농도, 용존산소, 총고형물질 TDS라고 하는 그 토탈 디졸브드 살리드라고 하는 총용존 고형물, 그리고 경도, 그리고 미네랄 성분, 이온성 성분, 유기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수질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질인자가 각각의 차맛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이 표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이온 농도는 이 수중에 이 수소이온 농도가 수소이온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pH 7일 경우에 중성, 그리고 그보다 낮을 경우에는 산성, 7 이상일 경우에는 알칼리성으로 판별을 하죠. 그래서 이 pH가 높으면 좀 쓴맛이 강해지는 성격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존산소는 포화도가 80, 수중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도가 80% 이상일 경우에 산소의 양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이 포화도가 높을수록 깨끗한 물로 판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총용존 고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100mg/L
이하를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너무 많으면 물 맛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도라고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금속이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도는 50mg 전후가 적당한데 높을 경우 좀 약간 좋지 않은 맛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은 보통 한 10mg 이하인데 물의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지표로서 유기물이 그리고 산화물질이 많을수록 차 맛을 저하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칼슘, 경도의 주성분인 칼슘은 보통 경도가 높은 샘물일 때는 물맛을 떨어뜨리지만 단물일 때는 물맛을 좋게 한다는 특성이 있고, 마그네슘은 쓴맛으로서 물맛을 나쁘게 하고, 나트륨은 좀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의 주성분이죠. 짠맛. 그리고 칼륨은 좀 쓴맛 이런 것이 있고, 이산화규소는 물맛을 좋게 하고 황산이온은 물맛을 나쁘게 한다는 기본적인 이온성 물질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맛을 좋게 하는 성분은 칼슘과 이산화규소가 있으면 적당량이 있을 때는 물맛을 좋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질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인자를 바탕으로 찬물의 적당한 용수 기준이 어떤 게 있는가를 가지고 해서 제가 여러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 티워터 스탠다드라고 해서 찬물 용수 기준입니다. 미국의 커피 협회에서는 커피 용수 기준이라고 해서 수질 특성으로 향, 색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총염수, 총고형물, 칼슘 경도, 총알칼리도, pH, 나트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목표 기준이 일반적인 적정한 용수 기준이고, 허용 범위는 그거보다 좀 약간 광범위하게 용인해 주는 기준이죠. 그래서 이 커피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또 이제 우리나라 물 품질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수도협회에서는 관능 평가로서 시각, 후각, 미각에 대한 걸 가지고 투명도나 이 맛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고요. 한국의 국제 소믈리에 협회에서는 레벨 정보, 여러분이 이제 생수나 이런 데 보면 써 있는 그런 기본 정보들이 있죠. 그리고 총체적 품질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다 구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 차를 마실 때 찬물 용수로서 적당한 수진 기준이라고 해서 찬물 용수 기준을 관등 평가로서 색과 향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물은 깨끗한 물은 무색무치 무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의 어떤 기본 특성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아까 수질인자 중에서 pH, 수소이온 농도와 총용종 고형물과 경도와 가방간산 칼륨량 이 네 가지를 제시해서 적당한 것은 수소이온 농도는 한 7.0 전후, 그 다음에 총용종 고형물은 50 이하, 그리고 경도는 30 이하, 과망화산 칼륨은 3 이하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이 이제 뒤에 우리나라 생수 주요 삼다수나 백산수나 여러분 외국 생수의 볼빅이나 에비앙이나 이런 생수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찬물이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의 찬물은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저는 이제 환경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학번으로 치면 7, 8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75년도 제가 서울중앙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서울 인사동 문화를 접한 게 75년부터 이제 접해가지고 78년도에 이제부터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환경공학과니까 물에 대한 옛날 문헌을 찾아보다가 차에 대한 그 책들이 알다시피 앞에 소개해드렸던 유구의 다경이나
뭐 동다송, 다신전, 전차수기 뭐 이런 책들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차와 물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이 뭐라고 하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정차와 호포천물. 중국에서는 용정차 유명한 명차죠. 그래서 용정차에는 호포천물이 어울린다고 해서 중국 문헌에도 여러 가지 용차호수란 말, 용정차와 호포천물이라고 해서 줄여서 용차호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문중에 한제종중 그 회장으로 있던 저희 그 종친 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중국의 항저우에 있는 차 박물관장, 그 아마 왕건영 관장인가 일행이 왔는데, 이 헌다레를 한제당에 와서 헌다레를 한다고 하는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나보고 와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김포에 있는 한제당에 갔습니다. 그때 그 왕관장, 그 중국 차박물관장 일행이 같이 왔는데, 오게 된 배경은 하동 차산지하고 보성 차박물관을 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명나라 때 초기는 여러분 이 차문화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명태조 주원장이 즉위하면서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마셨던 말차를 금지시키고 엽차 전차를 마시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차법이 바뀌면 차에 관련된 서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명나라 초기에는 별로 문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의 보성 차박물관에 와서 딱 보니까 한제 다부가 있는데 그게 15세기에 그게 있으니까 명나라 초기하고 겹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제 다부라는 이 책이 있고 한제당이 김포에 있으니까 거기 와서 한번 헌다레를 하자 해서 종중에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때 같이 따라온 일행 중에 용정차를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헌다레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자기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도 외국 여행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이제 물통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호포천 물이래. 그래서 왜 그걸 가져왔냐 그랬더니 용정차는 호포천 물에 우려야지 제맛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물을 우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알다시피 차만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 물까지 이렇게 말통에 떠다니는 그 정성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용차 호수가 어떤지.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차를 우린 물을 이제 헌다한 물을 마셔봤는데 차 맛은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은 차를 가져왔고 정성스레 우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하듯이 용차 호수라는 용정차의 호포천 물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설록 차 연구소에 아마 저 용인인가 있는 그 연구소에서 그 연구원 박사 두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저 차인 연합회에서 나오는 차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한 지금 한 4년간 이 차문화 칼럼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약수들을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오설록에 있는 그 연구원 둘이 교수님한테 찬물에 대한 자문 좀 얻으려고 한다 해서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료들을 다 뽑아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오설록에서 여러 가지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녹차도 나오고 발효차도 나오는데, 제주에서 마시는 오설록과 서울에서 마시는 오설록의 차 맛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민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차가 변했나 보다 해서 차에 대한 걸 봤더니 차는 변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물인데 그 물 중에 어떤 성분이
차 맛을 변하게 하는가, 그걸 알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물질이다 해서 자기네들이 물 분석한 데이터까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물에 있는 여러 가지 수질 특성이 다르죠. 여러분, 서울의 물하고 제주의 물이 다릅니다. 서울은 팔당댐 상수원 물을 먹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 물은 여러분이 이제 뒤에 삼다수 얘기할 때 우리 삼다수나 백산수는 비슷한 수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산 안반수기 때문에 여러분, 화산 마그마는 1250도 이상에서 이 용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용암 상태로 있던 1250도 이상의 그 안반들이 고용화된 것이, 고화된 것이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다공성이고 완전 고화됐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하천이 없습니다. 계곡수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건천이야. 그런데 왜? 비가 오면 다 지하수로 침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 그대로의 성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상태에 많이 가깝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주도 물이 맑고 깨끗하고, 팔당댐 물은 어떻게 돼요? 남한강, 북한강 물이 합쳐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안은 똑같은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걸러서 물맛이 일정하게 하고 같은 차로 우리게 되면 차 맛은 일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서울, 제주에서 똑같은 정수기로 정수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유럽에 여행을 그것도 10여 년 전에 가족 여행을 갔는데, 가족 여행 4시 가니까 저기 한 달간 유럽을 여행하다 왔는데 한 달 먹을 차를 싸갔습니다. 녹차도 싸가고 보이차도 싸가고 청차도 싸가고, 그걸 이제 저 한 뭉치 싸갖고 갔는데 처음에 독일을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 옆에 있는 호텔에서 가서, 유럽 호텔은 다 커피포트하고 생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물을 딱 우려서 차를 딱 마셨더니 차 맛이 밋밋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비행기 멀미했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래서 저는 전문가니까 딱 그 물통을 들어서 수질 분석한 표를 봤어요. 칼슘이 300mg per 리터, 마그네슘이 100mg per 리터,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에비앙의 경도가 300이 넘습니다. 보통 한 320에서 330이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수돗물이 5, 60입니다. 삼다수는 한 20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1, 2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맛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제가 차를 다 싸서 여행 캐리어에 넣고 아침에 호텔 뷔페 가서 주는 커피하고 홍차, 리프톤 이 티백 있잖아요. 그걸 먹었습니다. 왜? 좋은 차 맛 버리기 싫어서.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동 녹차와 지리산 약수. 여러분이 이제 쌍계사 위에 칠불사가 있습니다. 칠불사는 조의선사가 다신전을 초한 곳으로 거기 유천수가 유명합니다. 그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하동 녹차를 그 칠불사 유천수로 우려 마시면 차 맛이 참 맑고 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흥사 약수와 초의차, 초의선사가 대흥사에 주석하시면서 이 약수를 대흥사 약수로 그걸 했는데,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가서 대흥사 한 1박 2일 하면서 대흥사 한 10여 곳에 약수 조사를 했습니다. 대흥사 약수가 좋더라고요. 우리 조이 스님이 거기에 주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산, 명수, 명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명산에는 명수가 있고 명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바로 지금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찬물의 종류는 천수, 지표수, 지하수, 생수, 수돗물 등이 있습니다. 이 천수에는 빗물과 이슬, 눈 등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고 생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금 오늘날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찬물로 어떤 것이 좋냐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산물, 산수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산물이 좋고 그 다음에 생수와 빗물 그리고 정수된 수돗물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찬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산중약수,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한 20여 년간 답사했던 이 곳에 그 주요 약수 이제 답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대산에는 삼국유사에 저기 보천 유명태자가 계곡물을 떠다 문수보살에게 차공량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은 삼타수라고 해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가야산은 어수정, 임금이 마시던 샘물이 있었다고요. 영축산은 이 사적기에 다천이라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두륜산은 일지암 유천이 있고요. 지리산은 칠불사 유천이 있고 한라산은 삼다수 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한 이 7가지 그 명산은 진짜 찬물이 괜찮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놀러 가신다 하면 요즘 대부분 차를 가시고 가니까 말통에 저 생수통 하나씩 들고 가셔서 물을 받아다가 마셔서 차를 우리면 아주 맛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생수평가위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로 영남권에 있는 생수 공장 가서 생수의 수질하고 생수의 양 그런 것을 판별해 가지고 그걸 이제 결정해 주는 그런 전문가 역할을 한 30년간 해서 한 10군데 정도의 생수 공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수는 88년도 이후부터 붐을 해서 지금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삼다수와 백산수가 지금 그래서 삼다수가 뭐 41%, 아이시스 13%, 백산수 8%, 평창수 4% 정도에서 이제 해마다 생수의 이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생수 공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먹는 샘물은 안반 대수층의 지하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정 지역의 계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자체가 엄청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소독해서 이제 진공 포장해서 여러분 저기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인 이 빗물과 삼다수와 백산수, 에비앙의 수질 특성,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찬물 용수 기준과 비교해서 이걸 저기 살펴보면 pH가 우리가 7.6이라는데 빗물이 7.4 정도였고 삼다수가 7.6, 이 빗물은 오염되지 않는 지역의 빗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다수 7.6, 백산수 6.8, 에비앙 7.5고 유기물은 대부분 생수들은 불검출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소독시키고 산화되기 때문에 유기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총고용물은 여기서 이제 빗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수 상태니까 9.5 정도 됩니다. 이 총고용물이 삼다수가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산수가 45 정도 되고 에비앙이 26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도는 이 빗물이 이제 불순물이 좀 있으니까 대기 중에 불순물이 포함돼서 한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삼다수가 20 정도고 백산수가 28이고 이 유럽의 대표적인 생수는 323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비앙으로 여러분 녹차나 청차 같은 걸 우려 마시게 되면 맛이 상당히 심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찬물의 수질 특성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것들이 주로 판별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총고용물, 경도, 미네랄, 유기물 등이 물맛을 저하시키고 차 맛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생수 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 사포 성인이 원효 대사에게 그 차를 달여 마셨다는 그 원효방입니다. 부안 변산반도에 있는 그 어디죠? 계암사 절 위에 있는 여기에서 우려 나오는 물을 그런데 뭐 하루에 한 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수질 조사하러 갔다가 그냥 물맛만 보고 그 아래에 있는 계곡에 있는 물을 취수하고 여기는 한 일주일 기다려야지 한 1리터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안에 요만큼의 물이 고입니다. 컵으로 한 컵 정도. 하룻밤 지나고 가면 여기 계암사 주지 스님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여기 한 컵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렇다면 왜 산중약수가 좋은가? 여러분 뭐 아마 주위에 산중약수터들이 어느 동네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오염되지 않는 청정이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한 200여 곳의 전국의 산중약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중약수의 기본 특성은 오염되지 않아서 농약 등 인공화학 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대장균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찬물로 사용할 때는 끓여 먹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맛도 좋고 청정하기 때문에 생수나 찬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중에 있는 약수터들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주 남산에 있는 산중 약수입니다. 이것도 경주 남산에 있는 거고요. 이것도 경주 용장사 계곡에 있는 샘물입니다. 아마 매월당 선생이 이 물로 차를 달여 마셨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경주에 있는 칠불사 아래의 약수입니다. 이게 해인사의 어수정입니다. 이게 해인사 창건할 때 이 절에 추석하면서 이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수정이 좌우에 있습니다. 우리 팔만대장경 올라가다 보면 좌측과 우측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물, 순물이라고 하는데 저 암물, 순물 구분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인사 그 장경각 위에 있는 장군수입니다. 그래서 해인사 산중약수의 수질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까 알다시피 뭐 관망가산 칼륨이 0.8, 경도 9.8, 여러분 알다시피 삼다수보다 훨씬 맑죠.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어느 저 신도가 와서 지금 해인사 방장 스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자기가 뭐 수질 측정기, 간이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해 봤더니 저 큰 스님 이 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걱정이어서 정수기를 사야 되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스님이 해인사 주지 스님하고 그 성보 박물관장 하던 스님이 저하고 그때 친해서 이 교수님 언제 한번 해인사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런 물을 가지고 그 오염됐다고 해서 못 먹는 물이라고 하면 아마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수돗물 먹는 분들은 아무 물도 못 먹죠. 이게 칠불사 유천수입니다. 물이 아주 이것도 맑고 깼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인사 고불암에 있는 고불암 물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엄사 옥천물입니다. 이거는 화엄사의 수각수입니다. 이건 지리산 천은사 감로천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의 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pH도 뭐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관망산 칼륨도 아까 3위한데 이건 1, 2하고 경도도 11 정도고 TDS도 16 정도고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이게 이제 기림사에 있는 오종수입니다. 이것도 기림사 물이고요. 그래서 기림사 물도 이렇게 보면 14 정도, 여기 TDS 32 정도로 삼다수보다 깨끗합니다.
이거는 이제 통도사 사찰 약수를 제가 지금 통도사 방장 스님인 성파 스님이 2018년도에 영구년 할 때 뭐 심심하면 사찰 약수 통도사에 있는 사찰 약수를 좀 조사하라고 해서 그때 조사해서 한 40여 군데 조사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도사 여기 관내 한 650만 평에 이게 고산 분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한 50군데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은샘이 있고요. 이건 산 중에 있고요. 이게 은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장암에 있는 산정약수고 이거는 경봉 스님이 쓰신 비문입니다. 이거는 자장암 감로수. 여기가 이제 뭐죠? 자장암 그 금화보살이 나온다는 거기고요. 요거는 완전 석간수인데 물이 아주 맑고 달습니다. 이게 이제 통도사 서운암의 늪제 석간수입니다. 그래서 통도사 물도 경도가 15고 TDS가 51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오대산의 명수입니다. 상원사, 지혜수, 중대, 옥계수, 청계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조선시대 한강의 발원지였다는 우통수입니다. 이렇게 오대산 계곡의 물을 다렸다는 거죠. 이게 용안수, 정멸보궁 올라가다 보면 좌우편에 용안수가 2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건 상원사 지혜수고요. 이게 그러면 여기도 알다시피 경도가 12.8, 35 정도로 물이 아주 맑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대강 발원지 뭐 상강 시원진, 제당급생, 고목나무생, 걸목, 검룡소, 금샘, 은샘 이런 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검룡소 같은 경우는 물이 좀 경도가 높습니다. 왜?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중약수의 수질 특성을 살펴보면 pH 7.3, 용존산소 8.7, 과망산칼리 0.9, 경도 13.5, 35.0으로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다수와 백산수가 대표적인 생수 경도가 24, 38인데 이것과 비교해도 훨씬 맑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산중약수의 수질 특성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물이고 청정지역이어서 인공합성 물질도 없고 그리고 이 생수 이상의 수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차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